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2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배움으로 여는 포용사회. 장애인 평생학습 결실맺어.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배움으로 포용사회를 확장하며 장애인 평생학습의 결실을 맺었다. 시는 지난 7일 광명평생학습원과 광명극장 일대에서 2025년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배움으로 여는 내일, 꿈을 펼치는 장애인 평생학습을 슬로건으로 올해 추진한 장애인 평생학습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학습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내 14개 장애인 평생학습 기관이 연합해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약 300명의 학습자와 강사, 활동가,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 행사는 배움의 길, 학습 체험, 나눔의 길, 공연 발표, 빛의 길, 작품 전시,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해 다양한 학습 성과를 선보였다. 배움의 길에서는 기자 직업 체험 드론 조종 보안 대체 의사소통, AAC, 단어 낚시 미니 김밥 만들기 등 10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장애인 학습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배우는 통합학습의 장을 구현했다. 이는 배움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는 나눔형 평생학습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나눔의 길 무대에서는 난타, 합창, 리듬, 태권도, 텅드럼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학습자들의 노력과 성취를 선보였다. 진정성 있는 무대와 시민의 응원이 어우러지며 장애인 평생학습의 의미와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빛의 길 전시에는 103명의 학습자가 참여해 도예, 목공, 업사이클링, 3D펜, 인공지능, AI, 그림 동화 등 703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미디어 예술 분야를 새롭게 선보여 AI 기반 창작물이 눈길을 끌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고 모두가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광명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명시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포용적 평생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이후 차별 없는 학습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68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900여 명이 참여했고 청각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인력 양성 디지털 AI 프로그램 개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335 마을배움터 운영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과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 실시. 광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와 협력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주 정차 위반 신고가 빈번한 공용주차장, 공공기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민 인식 개선과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필요성과 이용 수칙을 홍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익 증진 위한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어.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자립,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18회 광명시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일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경기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광명시 지부, 회장 배영식, 주관으로 열렸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시민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권리선언문을 낭독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누었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과 소외 없는 포용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영식 회장은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며 권리와 자립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 혈관 튼튼, 건강 튼튼. 이상지질혈증 건강교실 운영. 구리시 시장 백경현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과 17일 양일간 혈관 튼튼, 건강 튼튼, 이상지질혈증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다. 다만 식습관 개선,
규칙적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 충분히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 이번 교육은 주민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건강교실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의 위험 요인과 합병증 효과적인 관리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낮추는 식단 구성법에 대한 전문 강해 및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혈압, 혈당, 사종, 콜레스테롤, 당화, 혈색소 검사 등 기초 건강 측정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상지질혈증은 자각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쉬운 질환이어서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건강교실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리시장 애인 종합복지관 밝은 놀이터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우리같이 그린 캠페인 성황리 개최. 구리시 성인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밝은 놀이터는 지난 11월 14일 금 부양공원에서 우리같이 그린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중증장애인의 환경정화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참여를 주제로 병뚜껑 커피박 종이백 등 일상 속 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 전시와 지역사회 플로깅 활동 성과 공유를 통해 환경보호와 사회참여의 가치를 함께 조명했다. 현장에서는 커피박 탈취제 나눔, 우리같이 포토존, 응원 게시판 운영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중증장애인과 시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에는 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12명이 서포터즈로 참여해 현장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중증장애인의 플로깅 활동으로 깨끗해진 지역 모습을 보며 환경보호 실천을 되새기고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밝은 놀이터 장원욱 시설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경험하고 수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 수행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굿즈 전시회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한 박정임 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직접 경험함에 따라 교육적인 가치가 높았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산학협력이 확대되어 실천 중심의 복지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밝은 놀이터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기여하여 장애인 편견과 차별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광주시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88명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및 위협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한 차 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두 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광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배치돼 행정보조, 민원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장애인복지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